네, 안녕하세요. 카카오의 김금표입니다. 오늘은 싱글스토어 기반으로 해서 하이브 리서치 운영을 확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에서는 KNN 기반 검색을 출발점으로 키워드 프리시전과 더 큰 벡터 스케일 요구를 어떻게 확장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현재 사용 구조와 SQL을 사용하게 검증 결과 운영 적용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현재 사용 구조 확장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때는 출발점과 추가 요구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에서는 하이브리드 서치 SQL에 대해서 전체 쿼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CT, FTS와 벡터 CT 쿼리와 RRF 퓨전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증 결과 운영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사용 구조와 앞으로 확인할 과제에 대해서 한 번에 말씀을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큰 방향은 데이터 통합, 실시간화, 그리고 싱글스토어의 벡터 서치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벡터 인덱스와 FTS에 대한 도입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이프라인으로 운영성 데이터, 검색 대상 텍스트, 인비딩 벡터를 싱글스토어에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스토어 안에서는 메타데이터 필터와 KNN을 SQL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카카오에 사용하고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방향은 FTS와 벡터를 RRF로 결합해 키워드와 시멘틱 시그널을 같이 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FTS 레이턴시 로드 그리고 벡터 리콜과 캐시 기준을 검증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더 큰 스케일의 벡터 ANN 인덱스를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추가 요구사항으로 FTS와 벡터 두 쪽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FTS는 장애 코드, 에러 메시지, 고유 명사, 내부 용어처럼 문자열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지 중요한 검색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런 케이스는 의미가 비슷한 문서보다 정확한 키워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리콜을 담당을 하는데, 이런 사용자가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검색할 때 키워드만으로 놓칠 수 있는 결과를 보완을 합니다. 예를 들어 타임아웃이라는 단어가 없는 문서라도 응답 지연, 커넥션 웨이트, 처리 시간이 길다처럼 의미가 가까운 문서를 찾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서치에 관련해서는 이 FTS와 벡터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사용해서 최종 탑K 품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FTS 기능을 검토한 이유는 키워드 프리시전과 요구사항과 싱글스토어 기능 변화를 같이 봤었습니다. 8.9에서는 풀텍스트 버전 2가 나왔고 커스텀 어널라이저와 토크나이저 BM25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대비 성능과 애널라이저 확장성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9.0에서는 웨어 필터 푸시다운과 커스텀 스탑 워드 리스트, 노리 코리안 어널라이저 커스미 어널라이저 같은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FTS는 단순히 텍스트 서치만 빠른지가 아니라 웨어 필터와 함께 운영 검색 조건 안에서 동작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벡터에서는 현재는 KNN 메타데이터 필터와 KNN 벡터 서치를 운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9.0에서 벡터 인덱스를 운영 관점에서 더 확인하기 쉬워졌습니다. 인포메이션 스키마의 벡터 인덱스라든가 벡터 인덱스 캐시처럼 관측 제어가 필요한 항목이 추가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벡터 인덱스에서 이제 데이터 용량이 더 커지는 구간에서 ANN 인덱스를 또 추가로 검토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명드린 내용들이 요약을 해보자면은 파이프라인으로 모은 운영성 데이터를 텍스트 벡터에 대한 내용을 싱글스토어에 저장을 하고 메타데이터 필터와 KNN을 SQL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확장 요구가 생겼고, 이 장애 코드나 고유 명사처럼 정확한 키워드 히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벡터 데이터가 꺼질 때도 이 검색 비용과 레이턴시를 운영 가능한 범위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TS는 쿼리 레이턴시와 대량 적재 이후 를 받고 벡터 인덱스는 리콜과 피국 레이턴시, 캐시 메모리, 그리고 리프별 디스크 풋프린트를 같이 받습니다. 네, 이제 뒤에서는 실제 SQL 구조와 검증 결과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두 번째 하이브리드 서치 SQL 구조에서는 전체 쿼리를 먼저 보고 FTS 후보, 벡터 후보, 그리고 RRF 결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쿼리는 웨어절의 테넌트 아이디, 스테이터스, 포미션 그룹과 같은 메타데이터 필터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오더바이의 인베딩 비교가 이 벡터 서치, KNN 벡터 서치입니다. 이 KNN은 후보 벡터를 정확히 비교해서 탑 K를 찾는 방식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키워드 후보와 퓨전 폴리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서치의 전체 형태인데요. 이 쿼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키워드 CTE로 FTS 후보를 만들고 벡터 CTE는 벡터에 대한 후보를 나눕니다. 그리고 두 CTE는 모두 같은 메타데이터 필터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이제 IDS CTE에서 두 부분의 아이디를 합치고 그 셀렉트해서 RRF 스코어를 계산을 합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서치의 전체 쿼리였고요. 다시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FTS CTE입니다. 키워드 캔디데이트 패스를 만드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장애 코드, 에러 메시지, 고유명사 이런 문자열 자체가 중요한 요구사항이므로 이 매치 어게인스트를 통해서 후보를 찾고 BN25로 텍스트 리밸런스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특정 장애 코드나 상품명처럼 정확한 문자열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 CTE에서 높은 순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BM25에서는 스코어를 그대로 최종 스코어로 쓰기보다 FTS 랭크로 바꿔서 RF 단계에 넘깁니다. 이 이유는 벡터 스코어와 FTS 스코어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메타데이터 필터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같은 조건을 사용을 해야 최종 결과에서도 자격 조건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벡터인데요. 이 벡터 역시 메타데이터 필터를 통과한 기준에 대해서 KNN으로 벡터 시밀러티를 계산하고 그 순서를 벡터 랭크로 만듭니다. 네.
RLF 퓨전 정책인데요. 이 앞에 하이브리드 서치 SQL의 전체 형태를 봤고, 그리고 뭐 FTS 후보와 벡터 후보를 나눠서 봤습니다. 이 정표에서는 이 두 후보 리스트를 어떤 정책으로 합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FTS와 벡터가 각각 탑 N 후보를 만든 뒤에 퓨전으로 넘기고, 예를 들어 키워드 후보 100개, 뭐 벡터 후보 100개를만 결합하면 전체 로 대상으로 정렬하는 것보다 계산 대상이 훨씬 작아집니다. 두 번째는 랭크 퓨전인데, FTS 스코어와 벡터 스코어를 직접 더하지 않고 이 예시 확인 포인트에 적어져 있는 저런 형태로 점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둘이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웨이 폴리시인데, 이 키워드 신뢰도가 높으면 키워드로 쪽 웨이스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 표현이 다양하고 의미 확장이 중요하면 벡터 후보 쪽으로 웨이스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SQL 쿼리가 최종 결과만 반환하면 튜닝이 어렵기 때문에 FTS 랭크나 벡터 랭크, RRF 스코어를 같이 남겨야 어떤 부분에서 키워드 때문에 올라왔는지, 뭐 시멘틱 시뮬러티 때문에 올라왔는지, 둘 다 영향도가 강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검증 결과 운영 적용 기준인데요. 앞서 SQL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구조를 운영에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S에 대한 P99 결과인데요. 이 인덱스 생성, 인덱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버전 1에서는 TF-IDF 기반의 텍스트 검색을 사용을 하다가 아파치 루싱코의 엔진 랩을 통합하면서 BM25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풀텍스트 버전 1에서는 저 수치가 나왔었고요. 버전 2에서는 2500ms, 코리안 어널라이저를 적용을 했을 때에도 2400ms가 나와서, 마이너스 85%가 줄어든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FTS 로드 컴플레이션 타임이었는데요. 쿼리가 빨라도 대량 적재 후에 검색 가능한 상태가 늦게 만들어지면 운영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드 데이터 시간만이 아니라 풀텍스트 인덱스 빌드와 옵티마이즈까지 검토를 했었는데요. 8.9.1에서는 5,200조가 걸렸던 내용들이 9.0에 스레드풀을 끄거나 꼈을 때 4,300조, 3,500조에 대한 32%가 감소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벡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인덱스 용어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HNSW 플랫은 그래프 기반의 ANN이고, PQ는 HNS 그래프 구조의 프로덕트 퀀티제이션을 압축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IVF 플랫은 인버티드 파일 기반의 인덱스고요. IVF PQ는 IVF의 프로덕트 퀀티제이션을 붙인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HNSW는 그래프를 따라 가까운 후보를 찾는 방식이고, IVF는 벡터 공간을 여러 버킷으로 나눠 일부 버킷만 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PQ가 붙으면은 벡터를 압축해 풋프린트를 줄이는 대신에 리콜이나 품질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인덱스 타입별 선택 기준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뭐 HNSW 플랫 같은 경우에는 레이턴시나 리콜을 우선을 할 때 이 인덱스를 추천을 했고요. IVF 플랫 같은 경우에는 빠른 빌드와 리콜 해석이 우선시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VF PQ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에서 풋프린트를 줄여야 할 때, 디스크 풋프린트를 줄여야 할 때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벡터 인덱스를 사용할 때 캐시 기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와 먼저 봐야 되는 관측값인데요. 이제 캐시 버짓이 부족한 조건에 대해서는 피그가 느려지는 경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버짓 안에 들어오는 조건에 대해서는 속도가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캐시를 주면 크게 주면 빠르다가 아니라 캐시가 부족한 리프에 대해서는 디스크 로드와 캐시에 대한 수업이 반복돼서 쿼리는 여러 리프의 응답을 모아야 하므로 한 리프가 느려져도 전체 피구가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에서 운영 기준을 어떻게 잡을지 정했었습니다. 저희 카카오 기준에서는 40% 정도로 맥스 벡터 인덱스 캐시 메모리 퍼센트를 40% 만들었습니다. 이 맥스 벡터 인덱스 캐시 메모리 퍼센트가 99%처럼 크게 잡으면은 벡터 인덱스는 유리할 수 있지만 일반 SQL 쿼리와 MSQL 프로세스가 사용할 메모리가 줄어들어서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검증 결과를 기준으로 운영 적용 방법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FTS 서치는 풀텍스트 버전 2에서 기존 대비 85%가 기존 버전 1 대비 85%가 줄어서 버전 2의 코리안 어널라이저를 적용 기준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FTS 로드 같은 경우에도 스레드풀을 오늘 했을 경우에 기존 대비 32%가 줄었기 때문에 FTS의 스레드풀까지 같이 오늘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벡터 인덱스의 경우에도 캐시 버짓이 허용하는 범위 내 40% 안에서 운영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SQL도 FTS와 KNN 벡터블을 각각 만들고 RRF로 결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FTS와 KNN 벡터, RRF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치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운영은 벡터 캐시 40%를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확장은 KNN은 일단은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가 더 커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벡터 인덱스를 적용 후보로 검토하고 디스크 풋프린트와 캐시 버짓 기준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그래서 하이브리드 수치 구조는 운영을 하고 있고 벡터 인덱스는 더 큰 스케일을 위해서 확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